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물상입니다. 벌써 저희 12월이 됐죠. 네. 저희 한 해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번 게스트는 저희 그 서울 6본부 우리 백승 본부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백승 본부장님을 모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백투더 베이직. 오늘의 주제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인데, 보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상이겠죠.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보험의 최대 가치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입해서 뭐 커스터머 서비스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고객님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보상에 대해서 우리 백승 본부장님께 좀 배우고 오늘 좀 뭐 팁 같은 거 있으면은 최대한 좀 많이 가르쳐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토스인슈 금융프라자 서울 6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 사업단 내에 보상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저희 사업단 내에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외부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외부 강의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 강의를 하실 때 네. 보통 어떤 걸 제일 중점으로 하세요? 저희가 손해사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관을 깊게 알고 해석을 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네네. 보상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그걸 약관에서 면책인지 아닌지 정도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예상 보험금 이게 지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정도만 확인을 할 줄 알아도 고객분들한테 그걸 전달하면 굉장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신입 때 2011년 때 생각하면 약관 파헤치기라는 그런 강의 시간도 있었고 오. 생명보험사였어요. 네네. 그래서 약관을 보고 뭐 형광펜으로도 치고 네. 사실 요새는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일즈 위주의 교육과 아니면 좀 마케팅 위주의 교육만 하지 정말 중요한 본질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신입 교육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지금 네. 말씀을 하셨지만 네. 뭐 상품 교육, 마케팅 교육, 그다음 또 어떻게 고객하고 대화를 할지에 대한 어떤 RP 교육 이런 거 네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죠. 저도 2003년도에 보험업을 입문했는데 네. 그때 당시 제가 정말 신선하게 느꼈던 게 네. 약관 교육이라고 해서 네. 약관을 펼쳐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광펜 칠하면서 맞아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거기다 막 그 해설을 쓰고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요. 네. 고객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네. 저는 지인 영업을 안 했어요. 오. 지인 영업을 왜냐면 보험을 하면서 제가 지인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네네. 저랑 비슷하게 어. 진짜 1년 선배님이셨습니다. 그 네네. 선배를 만나서 뭐 얘기하다가 너의 차별은 뭔데? 차별화가 뭐냐? 네.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음. 내가 너같이 보험 상담을 지금 몇 번째 받아보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너의 차별은 뭐니? 근데 그때 제가 답변을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네. 저 선배님 저는요 약관을 압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에서 그쵸. 내가 내 차별화가 뭐지? 이제 영업한 지 뭐 한 달도 채 안 된 신입인데 그래서 약관을 압니다. 그랬더니 뭐 어떤 부분을 아냐?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외우고 막 형광피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정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급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막 이제 정리도 안 된 걸 떠들었는데 그 선배가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용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냐면 교육을 뭐 상품, 마케팅, RP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본인을 차별화하는 어떤 무기를 장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약관의 내용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어떤 경우는 지급이 되고 어떤 경우는 지급이 안 된다라는 걸 고객한테 전달을 하면 고객들이 그걸 되게 신기하세요. 왜? 다른 설계사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집중적으로 좀 신입들한테 좀 교육을 하면 물론 뭐 양도 늘어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아시잖아요. 기초가 탄탄하면 분명히 영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또 신경 쓰지 않으면 아예 놓치고 가는 그렇죠. 부분들. 그런 작은 부분에서 신뢰를 얻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21년째 영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인 영업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인을 안 하시고도 이렇게 영업을 롱런을 하실 수 있었는지. 네. 이제 이게 보상에서 조금 영업적으로 넘어가는데 네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영업을 했었냐면 경기도권으로 해서 이제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면 차량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데 서울권, 그다음 또 역세권 쪽에 영업을 네. 하면 예를 들어 이게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에 내려서 제가 고객을 만나러 갈 때까지 전 무조건 도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먼 거리가 아니면 네. 뭐 도보로 한 5분 거리다, 10분 거리다 하면요. 가는 동안 상가에다가 제 명함을 가면서 뿌립니다. 개척 영업을 하시고. 네. 어차피 제가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가는 동안 안녕하십니까? 저 한생명의 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명함을 드리고요. 오면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고객을 한번 이제 상담을 진행하면 최소 2번에서 3번은 뵙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차 상담을 갔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인사드렸던 누구입니다 하면서 한 장짜리 브로셔 같은 걸 또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오면서 그러면 신기해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가가 20개 있다. 네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뭘 얘기할 건데 어떻게 상담하는 건데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한두 분 정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 뭐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하고 나서 다시 네네. 들리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약속이 끝난 상태면 네. 제가 간단히 보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하고는 쭉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상담과는 조금 다른 보험 왜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럼 내가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때 개인정보를 여쭤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좀 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가능한지 중복 보장이 있는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가만 고객이죠. 네. 풀을 만들어서 영업을 했었고요. 직장 선배님인지 몰랐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속 빈틈을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고객분들의 빈틈을 만들어내고 나를 무기화 시켜서 그 보상이란 매개체로 그렇죠. 네. 본인을 계속 이렇게 날개 달듯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보상 청구 있을까요? 이제 슬픈 보상청, 약간 좀 슬픈 보상청인데 목포에 계시는 여자 21살, 그 당시에 21살이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보험업계에 있던 게 아니라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사무실로 전화가 오셔서 네. 저희 아빠가 보험이 5개나 있는데 보험금 청구, 그러니까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네.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한 곳만 1,000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다. 근데 아빠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는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전화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고 그렇죠.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지 뭐 보험 보내봐라. 증권이라든 이런 것들을 좀 보내봐라 했더니 좀 그걸 모르세요. 그러면서 찾아뵙겠대요. 그래서 목포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어요. 그 아버님 중고를 들고. 그래도 이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약관 다 다운받고 하나하나 이제 봤는데 네. 진단서의 진단 코드랑 진단 내용이 네. 약관과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약관에는 뭐 입원, 수술, 어떤 뭐 암, 그다음 뇌혈관 뇌출 이런 모든 진단, 그러니까 정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정의에 맞게끔 이게 진단서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런 내용이 굉장히 이제 허술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이 진단서를 뭐 5개가 있었으니까 네. 요 상품은 요렇게 받아오고 요 상품은 요렇게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다 해라. 근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인데 되게 무지하신 분이셨어요. 보험이 많으니까 다 보험금이 되겠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지 이 생각을 하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꿔 아무리 설명 안 돼서 그냥 같이 다녔어요. 같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 약관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분 아버님께서 받으신 진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된다고. 그럼 이 내용을 좀 써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까지 계속 이제 진단서 받고 그 선생님 만나면서 이제 수정을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조사를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행히 잘 대응을 해주셔서 네네.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5개 보험사. 다 해서. 네. 와. 그래서 저희도 놀랐어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특약들까지도 지급이 되면서 1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담당자 모 보험회사의 담당자분은 와. 본인 고객이냐? 아니다. 근데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보상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뭐 되게 딱한 사장이기도 하고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챙긴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분하고 친해진 거예요. 네네. 막 친해졌다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뭐 저희 조사도 해보고 뭐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뭐 지급해도 되겠더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급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또 전달을 해서 야 너희 그만 고민해. 이 회사는 지급한대. 그치. 너희도 지급해줘. 네. 이렇게 했더니 사례가 하겠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기에서 어떻게 들리냐면